인류의 기원을 뒤흔드는 고대 수메르 기록입니다. 1914년 메소포타미아의 고고학자들이 발굴한 점토판은 수천 년의 세월을 이겨내며 보존된 귀중한 유물이었습니다. 이 판에는 단순한 일상 기록이 아닌 고급 천문학 차트와 수학 공식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수메르인들은 현대 망원경 없이 행성 궤도를 계산하고 지구의 둘레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200년 이상 쌓아온 인류 진화 서사와 크게 대조되는 이야기입니다. 주류학계에서는 이러한 기록을 종종 신화로 재해석하지만 최근 유전자 연구는 인류 조상들이 93만 년에서 81만 3천 년 전 극심한 인구병목 현상을 겪었음을 시사합니다. 이 기간 동안 인류 조상은 약 1280명의 번식개체로 줄어 멸종위기에 처했으며 이는 수메르 신화 속 아누나키가 인류를 창조한 서사와 흥미로운 연결점을 제안합니다. 이러한 병목 현상은 현대 유전학에서 낮은 유전 다양성으로 확인되며 약 7만 5천 년 전 토바 화산 폭발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수메르 기록은 이 시기를 넘어 인류가 외부 개입으로 급격히 발전했다고 암시합니다. 예를 들어 호모사피엔스의 급격한 인지 발전 대략 20만 년 전은 유전자 선택의 흔적을 보이며 네안데르탈인과의 혼혈처럼 신화 속 심의 피와 점토 혼합을 연상시킵니다. 또한 수메르 점토판에서 발견된 유전자 공학 유사 묘사는 현대 DNA 연구에서 인간 염색체, 입원의 융합을 떠올리게 하며 자연 진화보다는 의도적 개입을 암시합니다. 이처럼 수메르 기록은 단순한 신화가 아닌 고대 지식의 잔재로 보입니다. 현대 이라크의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서 약 5500년에서 3300년 전 수메르 문명은 갑작스럽게 등장했습니다. 고고학 증거에 따르면 이 지역은 우바이드 문화기원 전 6500, 3800년부터 점진적으로 정착지로 발전했으며 조석과 강물의 상호작용이 농업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수메르인들은 완전한 문자 체계인 쐐기 문자를 개발하고 고급 수학, 천문학, 법률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초기 고고학자들은 이 갑작스러운 출현에 당황했으나 최근 연구는 페르시아만의 조석이 농업을 촉진한 점을 강조합니다. 그들은 원시 단계 없이 60개의 도시를 건설했으며 각 도시는 수만 명의 인구와 지구라트 사원을 가졌습니다. 이 사회 조직은 로마 제국까지 다시 나타나지 않을 만큼 정교했습니다. 우바이드 문화의 유적에서 발견된 초기 정착지는 점진적 발전을 보이지만 수메르 문명의 급속한 성장은 여전히 미스터리입니다. 예를 들어 에리두 도시의 사원층은 7000년 이상의 연속성을 보여주며 이는 지하수층을 활용한 고급 공학 지식을 시사합니다. 수메르인들은 강의 범람을 예측하는 관계 시스템을 만들었고 이는 농업혁명을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발전은 아누나키의 하늘에서 내려온 왕권과 연결되며 텍스트에서 신들이 직접 도시 계획을 지시했다고 묘사됩니다. 고고학적으로 우르크우룩 유적은 기원전 4000년경 대형 사원과 행정 중심지를 드러내며 문명의 초기 꽃피움을 증명합니다. 니프르 발굴에서는 종교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수메르 도시국가들의 연합을 상징합니다. 역사적으로 수메르는 메소포타미아의 요람으로 불리며 초기 청동기 시대 기원전 3300-1500년 비소, 구리와 주석, 청동, 야금수를 발전시켰습니다. 이는 자연 발생 비소가 포함된 광석에서 시작해 의도적 합금으로 이어졌으며 도구와 무기의 강도를 높여 사회를 지탱했습니다. 우바이드 시대 유적에서 발견된 배 모델은 수상 운송의 초기 증거로 강과 습지를 이용한 무역 네트워크를 시사합니다. 수메르 기록에 따르면 이 지식은 아누나키로부터 왔습니다. 아누나키는 수메르 신화에서 하늘의 신 아난과 땅의 신 키키의 후손으로 묘사되며 인류의 운명을 결정하는 신들입니다. 초기 텍스트에서는 엘릴, 엔키, 니누르사그, 니널사그 등 최고 신들로 나타나며 전쟁을 주도하고 정치적 결정을 내리며 일상적인 음식 섭취와 같은 현실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학자들은 이를 원시 신화로 보지만 텍스트에는 청동기 시대에 알려지지 않은 세부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아누나키는 히타이트와 후리안 신화의 전신들과 유사하며 맹세의 증인으로 불렸습니다. 아누나키는 단순한 신이 아니라 실제 궁전에서 생활하며 맥주를 마시 전쟁에 참여하는 구체적인 존재로 그려집니다. 이들의 역할은 수메르 왕목록에서 왕권을 하늘에서 내려준 것으로 연결되며 초기 왕들은 수만 년의 통치 기간을 가졌습니다. 예를 들어 아누나키는 금채굴을 위해 지구에 왔으며 이기기라는 하위 신들의 반란 후 인류를 창조했습니다. 이는 아트라지스 서사시에서 상세히 묘사되며 신들이 노동을 피하기 위해 원시 인간의 유전자를 수정한 과정입니다. 주류학계에서는 아누나키를 안의 자손으로 번역하며
판테온의 최고 신들로 보지만 일부 연구자들은 이를 역사적 존재로 해석합니다. 아누나키의 수는 텍스트에 따라 50명에서 600명으로 다양하며 엔키와 세계질서 신화에서 운명을 결정하는 역할을 강조합니다. 고고학적으로 아누나키는 우루크의 원통인장과 부조에서 신들의 집단으로 묘사되며 이는 사회적 위계를 반영합니다. 역사적으로 아누나키는 아카드 시대 이후 지하세계의 판사로 변화하며 길가메시 서사시에서 죽은 자를 심판하는 역할을 합니다. 수메르인들의 천문학은 놀라웠습니다. 그들은 태양계를 정확히 묘사했으며 망원경 발명 전 행성 천왕성, 해왕성 등을 알았다고 여겨지지만 실제로 VA243 실린더실은 별자리나 상징으로 해석됩니다. 지구의 프리세션 운동 25,742년 주기를 이해하고 60진법을 사용해 시간과 각도를 측정했습니다. 이는 그리스 수학자들보다 천년 앞선 플림턴 322판의 삼각표에서 확인됩니다. 하지만 이는 점진적 관찰의 결과로 갑작스러운 가르침 증거는 부족합니다. 수메르 천문학은 MUL, 에이핀 텍스트에서 별자리 카탈로그와 일식 예측을 보여주며 바빌로니아 시대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들은 성자를 신화적으로 연계지어 하늘을 신들의 영역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행성의 색상과 크기를 정확히 기록했으며 니비루라는 추가 행성을 언급하여 현대 천문학의 플래닛 9 가설과 유사합니다. 이러한 지식은 아누나키가 가르친 것으로 텍스트에서 신들이 별을 관찰하는 도구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고고학적으로 우르크의 점토파는 기원전 3200년경 천문 관측을 증명하며 60진법은 현대 시간 측정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에누마 엘리시 서사시는 우주 창조를 설명하며 티아마트의 파괴가 소행성대를 형성했다고 묘사합니다. 이는 2016년 칼텍의 9번째 행성 제안과 연결되지만 주류 학계에서는 상징적 해석을 선호합니다. 수메르인들은 샤루 3600년 주기를 니비루와 연관지었으며 이는 비인간적 시간 척도를 나타냅니다. 가장 문쟁적인 부분은 아누나키의 역사적 주장입니다. 아트라시스 서사시에서 아누나키는 금체구를 위해 지구에 왔고 노동자 이기기의 반란 후 엔키가 인류를 창조했습니다. 이는 원시종의 유전자를 수정한 노동자로 니누르사그가 점토와 피를 섞어 만들었습니다. 이는 유전자 공학처럼 들리지만 신화적 비유입니다. 현대 유전학은 호모사피엔스가 30만 년 전 등장하며 낮은 유전 다양성을 보이는데 이는 75천 전 토바 화산으로 인한 병목 현상과 맞습니다. 에리드 제네시스 신화는 인류 창조를 엔릴의 명령으로 설명하며 점토와 신의 피를 섞어 노동자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는 유대 기독교 창세기와 유사하지만 유류를 신들의 노예로 보는 점이 다릅니다. 창조 과정은 여러 시도로 초기 인간이 불임이나 기형이었으나 최종적으로 번식 가능한 형태가 되었다고 묘사됩니다. 이는 현대 DNA 연구에서 인간 염색체 2번의 융합을 연상시키며 자연진화보다는 개입을 암시합니다. 수메르 신화에서 아누나키는 엔키와 니누르사그의 협력으로 인간을 아담처럼 창조하며 에덴 동산 유사한 에리두를 배경으로 합니다. 역사적으로 이 신화는 아카드의 아트라시스와 바빌론의 에누마 엘리시로 발전하며 마르두크가 아누나키를 지배하는 내용입니다. 고고학적으로 남아프리카의 10에서 20만 년 전 금광산은 조직적 노동을 보여주지만 원시인간에게는 불가능한 깊이입니다. 이는 아누나키의 금채굴 목적과 연결됩니다. 수메르 왕 목록은 홍수전으로 나뉘며 홍수전 왕들 아루림 28,800년은 상징적입니다. 학자들은 이를 신화로 치부하나 일부는 아누나키의 불멸로 해석합니다. 홍수는 길가메시 서사시와 창세기에서 유사합니다. 인간의 소음으로 신들이 파괴를 계획하나 엔키가 우투나피슈 팀노와 유사를 경고합니다. 이는 지역적 재앙으로 7500년 전 지중해 범람과 연결됩니다. 종교적으로 이는 유대 기독교 홍수 이야기의 원형이며 신의 형벌이 아닌 과인 인구 통제입니다. 홍수 생존자들은 지식을 재건했으며 이는 전 세계 홍수 신화의 공통 요소입니다. 길가메시 서사시에서 홍수는 7일간 지속되며 배의 크기와 재료가 상세히 나와 있으며 지질학적으로 빙하기 말기 해수면 상승 약 120m가 맞물립니다. 아누나키는 홍수 전의 지식을 전토판에 매장하여 보존했다고 합니다. 고고학적으로 우루아 키시의 홍수 층기 원전 3500에서 2600년은 지역적 대홍수를 증명하며 이는 신화의 역사적 기반을 제안합니다. 홍수 후 아누나키는 지식을 점토판에 기록해 보존했습니다. 에리두는 가장 오래된 도시로 왕권이 하늘에서 내려온 곳입니다. 고고학적으로 7000년 이상의 사원층이 발견되며 지하수층을 알았습니다. 에누마 엘리시 서사시는 우주 창조를 묘사하며 티아마트 바다 괴물과
파괴되어 지구가 형성됩니다. 이는 2016년 칼텍의 9번째 행성 제안과 유사하나 추측적입니다. 이 신화는 바빌로니아에서 발전했으며 마르두크 신이 아누나키를 지배하는 내용입니다. 티아마트의 파괴는 소행성대 형성을 설명하며 니비르의 충돌로 보입니다. 수메르인들은 이 창조를 신들의 전쟁으로 보았습니다. 에리드 유적은 우바이드 시대부터 사원 연속성을 보여주며 이는 엔키 신앙의 중심지였습니다. 역사적으로 우르삼 왕조 기원전 2112년에서 2004년 지구라트는 에리드의 연장으로 왕들이 아누나키의 후손임을 주장했습니다. 수메르인들은 3과 6에 집착했으며 샤루 3600년 주기는 니비르 행성과 관련됩니다. 이는 비인간 시간척도 설명으로 금채굴 목적이 강조됩니다. 남아프리카 10에서 20만 년 전 광산은 조직노동 증거이나 원시인간에게 불가능합니다. 유사시나 이집트의 토트, 메소아메리카의 케찰코아트는 하늘신들이 문명을 가르친 점을 공유합니다. 이는 실제 사건의 구전기억으로 독립문화에서 동일 요소가 나타납니다. 이러한 유사성은 고대 지식의 공유를 시사하며 아누나키 신화가 글로벌 연결성을 암시합니다. 예를 들어 베다 신화의 천상 통치자나 그리스 신들의 개입은 수메르 원형을 반영합니다. 수메르 언어는 고리버로 완전한 형태로 등장하며 엔키가 가르쳤다고 합니다. 문명의 쇠퇴는 기원전 2200년경 가뭄 4.2km 이벤트가 맞물리며 아누나키의 철수로 이어졌습니다. 텍스트에서 신들의 핵전쟁 흔적, 유리화된 유적, 방사능이 발견되며 소돔과 고모라처럼 재앙을 묘사합니다. 길가메시의 불멸 탐구는 아누나키의 재생식물을 통해 인간 수명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신화가 역사적 사건을 은폐한 것일 수 있음을 제안합니다. 주류학계에서는 제카리아 시친의 외계인 해석을 번역 오류로 비판하며 아누나키를 신화적 존재로 봅니다. 그러나 점토판의 천문학적 정확성은 여전히 논쟁을 불러일으킵니다. 수메르 문명은 우바이드 시대부터 6단계로 발전했으며 기원전 5000년경 농업과 도자기 증거가 있습니다. 이는 인류 최초의 도시화와 문자를 탄생시켰습니다.